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2학년 A반 강경식입니다. 총이치 11주차, 11주차 거 지금 이제 하게 됐는데요. 방송 좀 늦은 게 있는데, 여러모로 좀 바쁘다 보니까 요즘에 과제도 많이 밀리게 되네요. 네, 저번 주까지 저희가 배웠던 총 이제 어태치먼트, 오버덴처 부분에서 마그네틱 마그네틱도 배웠고, 뭐 어태치먼트에서 여러 가지 다 배우고, 이렇게 배웠는데, 그때는 뭐 바 어태치먼트도 배웠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웠었는데, 오늘은 이미 배웠지만 마그네틱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버런치는 이렇게 스터드 어태치먼트와 바 어태치먼트, 마그네틱 어태치먼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알다시피 이제 바 어태치먼트는 긴 부목을 이용해서 지대치끼리 연결을 해서 장착했을 때 조금 더 결합력을 높이는 그런 효과를 주는 거였고요. 뭐 이제 스터드 어태치먼트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똑딱이 단추 같이 생겨가지고, 예, 그걸 이용해서 붙였다가 뗐다 해가지고 이제 뭐 조절도 하고 조절이 불가능한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덴처 내면에 그거 뭐냐, 피메일과 메일 부분을 만들어가 형성해서 결합했을 때 이제 결합해서 장착했을 때 안정감을 주는 그런 거였고요. 이제 오늘 배우는 이 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마그네틱이란 말만 딱 들어봐도 저희가 이제 아는 게 마그네틱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석이라는 거죠, 자석. 여기 지금 보시면은 자석이라는 건데, N극과 S극이 이렇게 달라붙으면은 서로 끌어당기는 그런 이제 인력이 적용하잖아요. 그 인력을 이용해서 덴처 부분과 이제 치아 조직 부분과 결합을 해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입니다. 지금 이거 보시는 거는 이제 여기 신유 교수님 잘 보셨을 때 마그네틱 부분에 관해서 잘 이제 강의도 하시고 여러 외국까지 가셔가지고 강연하신 것 같은데, 되게 좀 부러운 것 같습니다.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참 지금 교수님으로서 이제 뭐 이렇게 학생들의 강의도 하면서 또 계속 꾸준하게 자기 발전을 하시는 모습이 정말 되게 존경스럽고요. 네, 저도 이제 그런 사람이, 교수님처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중에 더 열심히 해가지고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석을 이용한 치과 보철 시대, 예, 결국에는 마그네틱 어태치먼트를 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자성제 부분과 자석 구조체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이제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N극과 S극이 있다는 건데, 원리는 자석끼리의 반발력을 이용한다, 뭐 흡인력을 이용한다. 같은 N극이면 서로 밀어내는 게 있겠고, 이렇게 보시면 S극끼리 밀어내고 S극과 N극끼리는 당기는 힘이 있다는 건데요. 그런 걸 이제 흡인력이라 하고, 밀어내는 거는 반발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덴처 부분과 또 이제 그 지금 치은 조직 부분에 형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흡인력을 이용해서 달라붙게 한다는 거죠. 옛날에 어떤 분께서 맨 처음에 마그네틱을 발명했을 때는, 그때는 청력이란 걸 이용해가지고 S극과 S극을 서로 만들어서 장착이 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서로 밀어내는 힘이 세기 때문에 흡착은 되겠지만 치근 조직과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그런 단점이 생겼던 거죠. 그 결과 이제 치근 조직 부분에 이제 뭐 마그네틱을 형성해서 닿는 것도 어렵지 않고 입에 닿는 것도 어렵지 않고, 또 덴처가 잘 결합이 될 수 있는 그런 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자석과 이것에 흡착하는 자성제 키퍼를 이용한다는 건데요. 키퍼라는 것 자체는 자성제라는 부분이고요. 일종의 자성을 띠는 그런 재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게. 네, 마그네틱 원리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이게 보시는 게 이제 덴처 부분이고 이게 이제 치근 부분인데요. 치근부에 이렇게 조직 부분의 키퍼 아까 말씀드렸던 자성을 띠는 그 물건을 넣어서 결합시키고 덴처 부분에도 이제 자석을 넣어서 예를 들어 이게 N극이면은 이게 이제 S극으로 해가지고 서로 끌어당긴다는 힘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근데 그 자석의 힘이 너무 강하면은 덴처를 착탈하는 데 있어서 너무 큰 무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적당한 자성의 힘을 이용해서 덴처와 이제 결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놈의 감기가 이제 아직도 가을이 거의 이제 겨울이 돼가서 그런지 계속 목 상태가 좋지가 않네요. 한번 병원을 진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병원 갈 시간도 요즘 학교 다니다 보니까 없고 병원도 그렇지만 과제하는 시간이라 여러 가지 뭐 학회장도 끝났다 생각했었는데 학회장도 아직 다음 주까지는 제가 이제 하라고 하니까 얼른 빨리 임기가 끝나서 학교 다니면서 제 몸 관리도 좀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이제 키퍼 뭐 자석을 내장한 자석 구조체를 의치상에 자석 구조체에 흡착하는 금속판에 키퍼를 치아에 매립하고 매립하시죠. 그 양쪽에 작용하는 이 흡인력을 이용해서 의치를 치근에 고정한다는 겁니다. 제가 또 이제 뭐 목 디스크 또 있어가지고 이리저리 병원도 다니고 해야 될 게 참 많은데 시간이 안 나네요. 자성 어태치먼트는 자석의 힘을 이용해서 합철성의 치를 지대치로 연결해 유지나 안정성을 시도하는 유지장치의 하나. 자성 어태치먼트는 자기적인 힘으로 보철물을 유지하는 장치. 즉 자성 어태치먼트는 즉 자석 구조체와 자성제 아까 키퍼라는 그 부분으로부터 된 자력을 이용해서 보철물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말합니다. 이거 보시는 게 이제 뭐 마그네틱 여러 가지 타입인데요. 루트 키퍼라는 것처럼 이렇게 안에다가 넣을 수 있는 장치. 뭐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나온 거. 뭐 이제 이거는 보시다시피 브릿지를 이용해 가지고 나온 거죠. 점차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발전되었다는 건데요. 천천히 하나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임플란트 여기 글씨체가 잘 안 보이는데 임플란트용이라는 것도 있고 여기 다이렉트용이라는 거 있는데 이건 이제 치근에다가 바로 그냥 넣어서 자석을 이건 덴처에 넣고 바로 이용하시는 거고요. 이건 임플란트용이라고 해가지고 치근을 뚫죠. 그 부분에다가 비슷하게 넣는 건데 전반적으로 이건 임플란트니까 뭐겠어요. 치아 자체가 한 번에 그냥 덴처와 상관없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은 이 부분은 치근 속에 숨어 들어가 있는 거고 요 부분 덴처에 치근에 이게 이제 치아 인공치가 되겠죠?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려워서. 리질리언트 타입 이제 어떤 타입 종류가 나오는데요. 의치상에 이제 기능 운동이 허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덴처가 장착되는 거에 있어서 완벽하게 고정되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서 입을 움직일 때 어느 정도의 동적 움직임이 기능 운동이 허용이 돼야지 인공치도 씹히면서 교합을 제대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그 안에 쿠션 캡이라는 건데요. 그 안에 이제 마그네틱 상태에서 볼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볼이 이제 움직임이 허용된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움직임. 그러니까 마그네틱과 그 이제 구멍 공간 내에 조금의 형성을 만들어서 공간을 그 이제 이게 핀이라 생각했으면은 똑딱똑딱 움직일 수 있게 뭐 최소한의 움직임이 허용된다는 건데 그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움직임이 허용된다는 것 자체가 크게 이제
덴처는 움직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 이제 교합을 할 때나 저작 운동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교합을 할 수 있는, 저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 차이가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경사가 졌을 때 이 정도까지만 경사가 지겠지만 이렇게 길게 됐다면 어떤 경사가 질까요? 최소한 이 정도까지 경사가 지겠죠. 이게 넘어졌을 때. 그 뜻이 그만큼의 움직임을 허용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스탠다드 표준의 타입이라면은 이건 돔 타입이라 해서 조금 더 공간 여기도 오목하게 만들어주고 이 볼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덴처가 마그네틱 상태로 결합이 돼 있어도 약간의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더 저작하는데 효율적으로 된다는 거죠. 루트드 루트, 그러니까 치근부에 이렇게 루트를 잡아놓고 여기 레진을 채운 다음에 이 움직임이 허용될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이건 마그네틱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저희 수업 때 들었었죠. 이게 이제 점차 발달되어 온 그런 타입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런 기준에서도 마그피 EX 뭐 2, 마그 디스크라고 해서 여기 GF라는 게 있고 여기 수치죠. 마그네틱의 이제 자석의 힘을 나타내는 점차 이제 사이즈나던가 크기 면에서 발달되어 갖고 저희 표준적으로 전치부와 구치부에서 사용되는 그 GF 차이가 있는데 전치부는 조금 더 약한 힘을 원하고요. 구치부 쪽은 전치부가 좀 더 강한 걸 원하고 구치부 쪽에서는 조금 약한 힘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교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움직임 허용 때문에. 이렇게 점차 발달되어 온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에 쿠션캡 아까 들어갔던 것처럼 볼이 들어가서 움직임을 허용해주는 부분까지 참 많이 발달됐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캡 타입 원만상의 자석을 하나의 작업면을 제거해요. 요크로 덮은 거라는데요. 자석의 좌화 방향은 키퍼와의 접합면에 수직이 되고요. 샌드위치 타입 한 쌍의 요크로 직사각형의 키퍼 부분과 키퍼와 접합면이 평행한다는 겁니다. 원형의 끝보다는 타원형보다는 직사각형이 유리하다고 되어 있네요. 마그네틱 디스크 안에 보이시는 거 보이시죠? 800에서 500이라 되어 있네요, 사이가. 전치부는 604, 전치부가 더 작은 거였네요. 제가 헷갈렸습니다. 전치부 쪽이 조금 더 작은 400에서 600까지의 범위가 되고, 구치부는 아무래도 500에서 800까지 큰 범위를 갖게 됩니다. 마그네틱 어셈블리와 키퍼의 구성을 볼게요. 키퍼 스테인리스 계통으로 제작이 되는데요.
키퍼란 건 아까 자성제라는 건데 자석의 윗부분은 스테인리스 강으로 캡슐화되어 있고요. 내부는 자석을 중심으로 양쪽이 요크로 감싸져 있는 샌드위치형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밑에 있는 게 키퍼 부분이고 이 위에 있는 게 뭐겠어요? 이게 이제 뭐 마그네틱 부분이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지금. 마그네틱 어태치먼트 클래스프를 이용한 경우를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자, 기계적 유지장치와 같이 마모나 파손되는 부분이 없이 장기간 사용하여도 유지력이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저희 교수님께서 항상 농담처럼 말씀하시는 게 대대손손 물릴 수 있을 정도로 자석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덴처나 이제 구강면의 구조 내에서는 조금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만 그 안에 있는 마그네틱은 계속 무한정 써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전기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가스가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또 키퍼의 두께나 자석 구조체와 자성제와의 공간을 변화시킴으로써 유지력 조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건 이제 클래스프와 여기 마그네틱이 되어 있고 여기 클래스프로 되어 있죠. 어쨌든 비교해서 장점적인 면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계속 다음 거 다음 거 보겠습니다. 아이고, 세 번째 나와야지. 으치 표면에 으치 표면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신미성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클래스프는 겉으로 봤을 때 이게 뾰족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좀 벽용하죠. 네 번째, 자력에 의해서 으치를 흡인하기 때문에 기계적 유지장치와 같이 마모에 의해서 유지력이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다섯 번째, 으치의 착탈 방향이 자유롭기 때문에 제작할 때 설계하는 게 쉽고 아무래도 고령자와 팔이 부자연스러운 환자에게 있어서 적당하다는 겁니다. 으치 착탈 시 지대치에 전달되는 스트레스가 적다. 클래스프를 이용해서 착탈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치아에 영향을 주는 게 없겠죠. 별로 없다는 건 아예 없다는 건 아니고. 일곱 번째, 수평 방향으로 흡인력이 적기 때문에 지대치에 해로운 측방압이 무리하게 전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특수한 기구와 기술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임상 수식과 기공 과정이 매우 간단하고요. 아홉 번째로 으치의 착탈이 자유롭기 때문에 보철물 디자인이 쉽고 다른 유지장치와 병행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열 번째, 완성 으치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 자신이 관리하기 너무 쉽고요. 또 11번째로 지대치의 상태에 맞추어 부담 분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 여러 가지 있는데요. 또 12번째, 어태치먼트의 유지력은 자석 구조체가 근면판에서 떼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으치 착탈 시의 지대치의 비기능적인 힘이 가해질 위험성이 적다고 되어 있고요. 13번째로 적용 범위가 넓고 재반복 사용이 가능하다.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또 착탈 시 보건력이 발휘된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장점이나 단점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건데요. 이건 어태치먼트의 단점입니다.
기공 조작이 복잡하고 유지력의 불안정이 무시할수록 크고 수리가 쉽진 않다는 거죠. 또 적용 범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선택적 제한이 있고요. 기계적인 유지장치와 자성 어태치먼트를 이용한 경우에 측방력과 회전력은 키퍼와는 그 흡착면에 대한 평행한 방향의 힘에 대한 저항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이 방향에는 흡착면의 마찰력만이 저항력으로서 작용하여 자력은 직접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답니다. 자성 어태치먼트는 자석 구조체와 키퍼와의 접합면에서 측방압이나 회전력이 발휘될 때 미끄러져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성 어태치먼트를 이용한 경우에 측방력과 회전력이 미칠 경우 자성 어태치먼트는 의치의 기능 자성 어태치먼트는 의치의 기능 시에도 유지치에 유해로운 측방력이 생기지 어려우며 치근의 경사도 일으키기 어렵다. 이것은 자성 어태치먼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즉 측방력이 해방되는 일은 그만큼 의치의 유지 또는 안정이 회생된다. 지대치의 무단면에서 보면 장점이지만 의치의 기능면에서 봤을 때는 단점입니다. 임상에서 자성 어태치먼트가 기피되었던 이유. 임상에서 어태치먼트를 기피했던 이유도 있다는데요. 크기라던가 부식성, 자석 구조체 탈락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컴퓨터가 형상화되면서 부식성도 해결되었고, 뭐 크기 해결, 초소형으로 자석 구조체 레이저 밀봉화가 되어가지고 쉽게 자석이 탈락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옛날이고요. 현재는 이만큼의 발전된 기술 때문에 어태치먼트가 임상에서도 많이 대중화돼서 사용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변천 과정이고요. 아까 맨 처음 앞에서 봤을 것처럼 마그네틱도 이런 식으로 점차 더 초소형되면서 자석의 힘은 강해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쉽게 착탈이 되지 않도록 도유기까지 생성되었습니다. 마그네틱 어셈블리의 담음계의 회토류 자석을 내식성이 뛰어난 고급 스테인리스 강으로 피복하고 레이저 용접을 통해 밀봉하기 때문에 착탈이 그러니까 잘 탈락될 일이 없고요. 키퍼 측면에는 주저시의 매몰지 안에서 키퍼를 소정의 위치에 지지하기 위해서 홀더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전체부는 400 정도, 구치부는 600 정도. 뭐야. 자석 구조체의 양쪽에 날개가 달려 있어서 탈락을 방지해. 아까 보셨던 요 돌기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 네, 마그네틱 제작하기 위한 필요한 공구들이 있는데 아무거나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필요한 공구를 꼭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공구 자체는. 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고 다음 12주차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